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3쪽에 65번 문제입니다. 단순 결제 및 대금 지급을 위한, 즉 순수하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상품의 종류와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죠? 63쪽에 65번입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상품의 종류와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데, 저축, 예금, 유동성 확보 되죠? 당좌, 예금, 유동성 확보 됩니다. 별단, 예금, 유동성 확보를 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MMF는 머니 마켓 만든데, 요거는 그 머니 마켓 투자하는 펀드 약자죠? 그래서 요거는 실적 배당품이에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상품의 종류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골라야 돼. 보통 예금, 유동성 확보할 수 있죠? 정답 4번이었습니다. 66번 넘어갑니다. 목돈을 운영하기 위해 상품 선택 시 고려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죠? 투자 기간 고려해야 되죠. 투자 기간 고려해야 됩니다. 투자 기간. 2번 이자를 정에 따른 선택 방법 고려해야 되죠. 3번 세전이자, 세전이자가 아니라 세후이자를 고려해야 되죠. 세금 관계 고려해야 되죠. 자금 지출 계획 고려해야 되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세전이자입니다. 자, 세후이자가 세전이자 마이너스 이자소득세고, 세전이자는 원금 곱하기 적금률이에요. 그래서 목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역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소득세는 세전이자 곱하기 이자소득세율. 그래서 우리 간단히 세전이자와 세후이자를 확인했는데, 목돈을 운영하기 위해 상품 선택 시 고려할 사항은 세후이자죠. 세후이자. 세전이자는 아니에요. 정답 3번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이어서 67번입니다. 63페이지 67번. 특수 목적부 저축 상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주택 청약예금은 국민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틀렸죠? 주택 청약예금은 다 할 수 있어요. 주택 청약예금은 국민은행에서만, 그러면 틀립니다. 이거는요, 전 금융기관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전 금융기관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국민은행에서만, 그러면 틀려요. 자, 일반적으로 불완전 명사 만, 뿐, 늘, 이런 걸 하면 틀려요. 또 있죠? 모든, 모두, 항상, 전혀, 반드시, 언제나, 동시에, 이런 말 하면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2번 자녀 교육, 주택 구입, 노생활 대비 등이 목적이다. 맞죠? 3번 저축 목적에 따라 금융상품의 선택 기준도 다양하다. 맞죠? 4번 청약 1순위는 지역별 예치해당 금액 예치 후 2년이 경과된 자이다. 맞죠? 5번 청약 예금은 세금 우대 혜택이 가능하고 상시 예금자 보대상이다. 맞죠? 그래서 1번만 틀렸어요. 1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64페이지 68번 넘어갑니다. 64쪽에 68번입니다. 68번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개인연금 저축은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 시에는 매년 납입한 금액 연간 300만 원 한도에 누계하게 되어 2%의 해지 가산세를 부과한다. 맞죠? 2번 개인연금 저축의 소득공제는 연간 불이백의 40%, 최고 72만 원 한도이다. 맞죠?
3번 연금 저축의 소득공제는 연간 불입액의 100% 최고 240만 원 한도이다. 맞잖아요. 4번 연금 저축의 5년 이상 경과 중도 해지 시에는 일시금 수령액과 연 240만 원 초과 불입액의 차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맞죠? 소득세 부과됩니다. 5번 개인 연금 저축은 5년 이상 경과 중도 해지 시 비과세 된다. 틀렸죠? 이자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자 소득세가 부과가 돼요. 비과세 된다.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64페이지 68번 밑에 해설, 밑에 박스 네모안에 참고 나와 있죠? 거기 상세히 나와 있잖아요. 2번에 보시면 개인 연금 저축의 주요 내용 나와 있죠? 1번 가입 요건의 가입 연령은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 적립기간은 10년 이상 55세 이후까지. 납입 한도는 분기 300만 원 범위 또는 보험의 경우 월 100만 원. 연금 지급 기간은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 세제 지원은요. 세제 지원은 소득공제 매년 납입 금액 전액 300만 원 한도 연말 정산 시 공제. 연금 소득과세 적립기간 만료 연금 지급 시 5% 세율이죠. 유의사항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 시 과세,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 가산세 부과돼. 64쪽에 맨 끝에 보시면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에 대해 5.5% 주민세 포함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첫 번째 줄 3번 보시면 절세 효과 나와 있잖아요. 매년 납입보험료 300만 원 한도에서 100% 소득공제 효과가 있고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필요 경비공제 후 가장 마지막 단계인 기초공제, 부양가족공제, 기부금 공제 등과 같이 소득공제를 해주므로 절세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 다음에 65쪽에 다섯 번째 줄 4번 생명보험사 개인연금 저축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자, 상품의 종류와 관련해서도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확인하기로 하는데 가로 1번 연금 지급 방식이 나와 있어요. 생명보험사의 경우 연금 개시 후 일정 기간 연금 지급형은 물론 종신토록 지급하는 종신연금형이 있다. 연금 지급 개시 전에 선택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선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위험보장 여부 특약 부과를 통하여 사망, 사고 등 다양한 위험보장 선택이 가능하고 가로 3번 예금자 보호 여부입니다. 특별 개정으로 예금자 보험법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개인별 5천만 원 지급 보장되나 투신 운용사는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해약 환급금 수준 나와 있어요. 최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중도 해지 또는 계약 이전 시에는 해약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6번에 보시면 계약 이전이 뭐냐? 65쪽의 중간 부분 박스 안에 6번 계약 이전의 정의, 절차, 계약 이전 시 주의사항 나와 있어요. 65페이지 맨 끝에 계약 이전 시 주의사항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장기적인 수익률 나와 있어요. 장기적인 수익률. 직전 수익률 등을 적절히 평가해 비교해야 되고 계약 이전하려는 회사의 경영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셔야 돼요. 보험회사에서 타 금융회사로 이전할 경우 이전 금액, 해약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낮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돼. 그 다음에 65쪽에 맨 끝에 7번 보시면 소득공제 업무름이죠. 소득공제 업무름 과세 대상 소득 연봉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면 소득금액이 나와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마이너스하면 과세표준이 나오죠. 65쪽의 맨 끝에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도 들어가죠. 기타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히 확인을 하셨어요. 그 다음 66페이지 넘어가시면 첫 번째 줄 8번 66쪽의 첫 번째 줄 8번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 나와 있어요.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세율 소득세 플러스 주민세가 8.8%, 월 30만 원 연금 저축유가는 연 26만 4천 원 혜택이죠. 1,000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일 때는요, 세율이 8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초과액에 18.7%, 66쪽에 세 번째 줄 나와 있죠. 월 30만 원 연금 저축 효과는요, 연 56만 1,000원 정도 혜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4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일 때는 590만 원 플러스 4천만 원 초과액에 28.6% 세율이죠. 연 85만 8천 원 혜택입니다. 8천만 원을 초과할 때 1,630만 원 플러스 8천만 원 초과액에 38.5%, 연 115만 5천 원 혜택입니다. 그래서 연금 저축은 수익률이 중요하기보다 절세 금액이 더 많은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69번으로 넘어갑니다. 66쪽에 69번 투자 기간을 고려한 금융상품 설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래. 1번 자금지출 계획과 투자 기간을 일치시키는 전략이 중요하다. 맞죠? 2번 투자 기간은 수익률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다. 맞죠? 3번 사용자, 즉 기업 사용자가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여 퇴직 신탁에 가입한 경우에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이 아니다. 틀렸죠? 퇴직금 제도를 설정으로 간주하는 거죠, 이때는. 그래서 3번 맨 끝에 아니다. 틀렸습니다. 4번 고수익 장기 상품에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맞죠? 5번 투자 기간 중에 중도 해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는 것이 좋다. 맞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퇴직 신탁과 퇴직 연금 제도, 확정 급여형, DB, 확정 기형, DC 요 세 가지가 비교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비교가 박스 안에 66쪽에 맨 끝에 나왔으니 한번 보시고 67페이지까지 소개가 되고 있죠? 자, 67쪽에 70번 넘어갈까요? 다음은 이익 배당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70번에 1번입니다. 67쪽에 70번에 1번. 회사가 경영 활동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주주총회 결의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이익 배당이라 한다. 맞죠? 맞잖아.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 2번 주식회사에서는 이익이 없는 배당이란 생각할 수 없다. 맞죠? 3번 배당 가능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한 경우에도 회사 채권자는 주주를 상대로 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4번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없는 거죠.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주식 배당의 경우는 현금 배당과는 달리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 배당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식 배당은 소멸시효가 아니에요. 현금 배당은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현금 배당은. 예? 예.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그래서 배당금 지급 청구권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소멸시효가 뭐였었죠? 소멸시효가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권리를 상실, 소멸하는 제도죠. 이 시효 제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었죠? 소멸시효.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거죠.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권리 불행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취득시효라고 했을 때는요. 권리자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야? 무권리자. 이때는 무권리자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가 오히려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권리를.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있느냐. 권리 행사를 물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무권리자가 권리 행사하고 있는 거냐. 이 차이점이에요. 권리 행사를 안 하느냐, 권리자가. 반대로 무권리자가 오히려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거냐. 이 차이점이라니까. 그럼 이때 여기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경과가 돼요. 그럼 일정 기간이 흐르면 자, 부동산의 경우 권리 행사를 안 하는 것은 부동산 권리의 경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부동산 권리의 경우 점유를 안 한다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무권리자가 권리가 없는 분이 권리 행사를 한다는 것은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물권의 경우 점유를 하고 있다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일정 기간이 경과가 되면 권리를 소멸,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멸시효지. 따라서 법률행 의사표시도 없이 일정 기간 경과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경과가 되면 여기는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권리 소멸하는 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었죠? 첫 번째 20년짜리. 그건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소멸시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지상권자가, 지역권자가, 전세권자가 자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20년 동안 뭐하지 않으면, 점유하지 않으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말소 등기업에 관계없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년짜리 있었죠? 그건 뭐 일반 채권이 뭐야? 친구에게 돈 빌려준 거. 그 다음에 1년짜리라도 판결에서 확정된 채권.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이런 것들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소멸시효가 진행됐다, 취득시효가 진행됐다, 아니면 소멸시효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는 5년짜리입니다. 특별한 정함이 없는 조세채권 5년인데 2년짜리도 물론 있습니다. 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공법상의 채권, 상행위, 요구로 발생된 상사채권, 이런 건 5년짜리예요. 그 다음에 3년짜리는 민법 163조 첫 글자만 따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첫째 시간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그렇죠. 이 도변 생수. 자, 첫 번째 이가 뭐야? 이자. 3년에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3년. 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의 진료비 채권. 그 다음에 돈은 뭐예요? 도급 받은 자의 채권, 변호사의 채권, 변호사의 채권. 에? 변호사는 무슨 채권이에요? 그렇죠. 수임자 채권.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대가. 이거는 상행위로 발생된 상사채권 5년과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공업자의 채권. 수공업자의 채권. 그 다음 뭐가 있어요? 164조. 뭐가 있을까, 여러분? 1년짜리. 이걸 우리는 단기 채권의 소멸시효다. 이건 뭐라 그래요? 장기 채권의 소멸시효다. 이렇게 불러주죠? 자, 1년짜리는 164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여의 노학으로 한 방에 보내버리는 거죠? 여의 노학. 여관, 대실료 채권 같은 거. 의복, 동산에 관한 채권. 노역인의 임금, 연인의 임금.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임금 채권은 3년이에요. 그 다음에 학생, 교육받은 자의 채권, 수없는 채권 같은 거. 이런 건 1년짜리예요. 그래서 우리 소멸시효 5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취득시효는 뭐가 있을까? 취득시효 일정 기간이 경과가 되면 권리를 취득하는 거. 언제? 무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해서 일정 기간이 경과가 된 거. 그거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20년짜리 점유취득시효라고 그래요. 자, 20년짜리 점유취득시효는 타인의 부동산을 내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년간 점유하면 등기청권 행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 다음에 245조 1항, 245조 2항 10년짜리. 이건 등기부 취득시효 여러분. 등기부 취득시효는 남의 부동산을 등기한 채로 10년 점유하면 등기청권 행사할 필요 없이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이거죠? 자, 요거 두 개는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예요. 그런데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도 있어요. 동산. 그런 246조 1항 타인의 동산을 10년 점유했을 때 자전거, 금반지 등을. 245조 2항은 선의로 타인의 동산을 5년 점유했다면 동산에 대해서는 249조 선의취득과 별도로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중요하니까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확인을 하기로 합니다. 간단히 확인을 하기로 해요. 간단히 확인을 하기로 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X 토지를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근데 멀리 이사를 가셔가지고 이 땅을 점유를 안 해요. 이 땅을 점유를 안 한다는 것은 권리의 불행사죠. 그랬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갑 소유 땅을 점유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권리에 잠자는 사람은 부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20년 점유를 했을 때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해주니까 점유자, 취득시효 주장자, 을 스스로 입증을 안 해도 돼. 뭐를 해주니까? 추정. 수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그 다음에 평온한 점유로 추정을 해줘요. 평온한 점유는 뭐예요? 평화스럽게 점유를 했다. 평화스럽게 남의 땅을. 그 다음에 공연 점유를 추정하죠. 공연은 뭐예요?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점유를 해왔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입증, 증명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세 가지만 있으면 요건 추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을 안 하고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요거는 99% 뭐로 하셔야 돼?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돼. 이 소송은 이행의 소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하는 이행 판결을 받아서 판결서 정본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단독 신청에 의해서 등기는 되게 공동 신청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그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시효라는 것은 무권리자가 권리 행사가 일정 기간이 지속되면 무권리자에게 오히려 권리를 취득하도록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요건 추정되니까 갑이 소유사의 반대. 소유사의 반대는 뭐예요? 소유사의 반대는요. 소유사가 없다는 거 타주 점유임을 입증하면 취득시효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주라는 건 뭐야? 20년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 구두라도. 그거 입증할 수가 없어요. 시골이가 계약서 안 썼으면. 가을마다 쌀 한 가마를 서울로 이사 갔기 때문에 현찰로 환산해서 입금시켰다 하고 차임을 줬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돼. 그러면 추정은 번복 뒤집어지면서 등기청구권 주장할 수 없어요.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평원의 반대. 강폭으로 점유했다는 걸 입증하면 취득시효 주장을 못해. 강폭은 뭐야? 그렇죠. 20년 전에 내 땅을 점유할 때 나를 개패듯 팼다고. 그래서 내가 중상 입었어. 진단서 떠낼 수 있어. 그럼 입증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취득시효 주장 못해. 그 다음에 공연의 반대는 뭐야? 공연은 떳떳하게 숨기지 않고. 은비, 남몰래 비밀스럽게 점유를 주장했다. 뭐야? 알고 봤더니 이분이 실미도 출신이라고. 영화 실미도 보셨나? 안 보신 분도 있나 봐. 안 보신 분은 숙제입니다. 한번 보시고. 시간 때우는 데는 그만이야. 공부 열심히 한 분은 비디오 빌려서 보셔도 돼. 예? 실미도를 요거 공군부대에서 한 겁니다. 제가 공군 출신이라 잘 알거든. 우리 입대하니까 실미도에 대한 얘기들이 은근히 막 전파가 되더라고. 그 안성기분 실미도 대장이 고향의 선배야, 선배. 제가 청주가 고향인데, 그 선배인데, 거기, 터미널 옆 사우나에서 만났잖아. 근데 10년 후 갔더니 그 사우나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네? 예. 아니, 합기도가 10단, 유도가 10단, 태권도가 10단, 도합 30단이 넘는다는 분이 사우나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다니. 예, 너무 허무하더라고. 어쨌든 그 안성기분이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실제 탈출한 사람은 없지만 탈출을 해서 여기 땅굴을 파고 숨어 지냈다. 에? 왜? 잡히면 사형이니까. 아니 어떤 분은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오류동 공군부대 전원 사형당했었잖아. 자 어찌됐든 남몰래 숨어 지냈다. 이거를 입증 증명을 하면 취득시효 주장 못해. 이게 은비야, 은비. 남몰래 비밀스럽게 점유한 거. 따라서 입증을 못하면 추정돼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를 할 때는 세 가지 점유는 추정된다는 사실 확인했어요.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안다스텐이죠? 어렵다스텐? 자, 어렵다스텐은 요 5가지만 파악하시고 요 4가지만 파악하시고 나머지는 모르셔도 돼. 왜?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면 다치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2번 이상 반복하시면. 네. 자, 그러면요. 70번, 4번은 틀린 거예요. 주식 배당은 현금 배당과는 달리 소멸시효가 없으니까. 소멸시효는 요 5가지를 중심으로 파악하시라니까. 4번이 틀렸어요. 5번.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의 배당 청구권은 다수결로도 박탈할 수 없는 고유권이다. 맞죠? 자익권이냐, 공익권이냐, 아까 권리의 종류, 권리의 분류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거 확인하시고 5번 맞고 4번만 틀려 4번이 정답이에요. 68쪽 넘어가시면 첫 번째 줄 공중 적개업자의 책임 곧 6개월이다. 주주의 이익 등의 배당 지급 청구권은 5년이다. 회사채 상환 청구권은 10년이다. 회사채 이자, 이권 수진의 이권과 상환한 공제액 지급 청구권은 5년이다.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은 2년이다. 보험료 청구권은 1년이다. 보험료 청구권도 1년이라는 사실 확인했습니다. 상법 662조예요. 상법 662조. 소멸시효는 20년짜리, 10년짜리, 5년짜리, 3년짜리, 1년짜리가 있다. 물론 조세채권 5년짜리도 있지만 2년짜리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건 특수한 경우니까 여기 상법상의 소멸시효. 거기 6가지가 68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파악하시고요. 그거 파악하시고. 자, 이어서 69페이지로 넘어갈까요? 69페이지. 자, 69페이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70번, 67페이지 70번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기타 보험료 청구권 등은 1년이다 하는 것이 6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68쪽 중간 부분에 이익배당 청구권 소개가 되고 있고 주식 배당금 수령 유령 나와 있잖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68쪽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주식 배당금 수령 유령 나와 있죠? 결산 법인들의 주식 배당금 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배당금 수령 절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나와 있어요. 증권 예탁원에 따르면 배당금 수령 절차는 주권을 예탁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주 명부상의 주주와 증권사의 위탁 계좌를 가지고 있는 실질 주주의 두 가지 경우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달라요. 위탁 계좌가 없는 주주의 경우 발행 회사가 발송하는 배당금 지급 통지서에 기재된 지급길 내 배당금 지급 장소를 찾아가 직접 배당금을 수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금 수령 방법이 다소 달라요.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68쪽에 박스 네모안의 해설 참고란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제 11강섭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